안녕하세요, 화피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들끓는 이 세상,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오프라인으로 컨설팅할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그 이야기, 바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 턱이랑 볼에 미세먼지 때문에 여드름들이 조금씩 나는데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여드름이 나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성 피부분들은 저보다 더 심각하게 피부 문제가 더 악화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세먼지와 피부의 관계를 제대로 공부해왔습니다. 우선 미세먼지란 우리의 모공의 크기는 약 0.05mm거든요. 근데 미세먼지의 크기는 약 0.01mm로 우리의 모공에 비해서 5분의 1이나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이 미세먼지들은 마스크로 일정 이상 차단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이 모공 속 안으로 들어오는 이 미세먼지들은 차단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우주복을 입지 않는 한 100% 절대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발암 물질 중에 PHA라는 물질은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자극해서 피부의 색소 침착이라든가 잡티들의 형성을 평소에 비해 몇 배나 더 높은 확률로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황산염이나 질산염이 주로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 피부에 여드름이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염증을 유발시키면서 아토피 같은 피부에 관련한 질병들을 더욱더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그 말은즉슨 이 미세먼지가 피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피부 문제들에 관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악화되도록 관여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구 결과 건강한 피부에는 이 미세먼지들이 모공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피부에서요? 건강한 피부, 즉 정상 피부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이 피부에는요, 각질, 과립층, 지질, 피부 사이사이의 간교들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내는 친구들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아무리 미세해도 이 건강한 정상 피부의 깊숙한 곳까지 미세먼지가 침입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피부의 기본인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젖은 한지에 먹물을 떨어뜨리면은 먹물은 멀리까지 쫙 먹물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빼빼 마른 한지에 먹물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젖은 한지에 비해 먹물이 아주 조금만 번지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피부도 촉촉한 피부에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이 더 잘 먹을 뿐더러 이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에 시술이라든가 화장품을 바르게 될 경우에는요, 그 효과가 건조한 피부에 비해 더욱더 우수하게 효과가 작용된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꼭꼭 발라주세요. 미세먼지가 자외선과 결합했을 때 더 큰 악화 현상을 가져온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꼭 미세먼지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이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되는 노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요, 꼭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이니 꼭꼭 챙겨 바르시길 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공 브러쉬 사용을 적극 권장드려요. 자, 이 모공 브러쉬는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찌꺼기도 손으로 빼내지 못해서 칫솔을 사용하는데, 그보다 더 작은 모공 속 안에 노폐물을 손으로 빼낸다는 거는요, 불가능해요. 그렇기에 모공 브러쉬 사용을 정말 적극 권장드리고요. 이 전동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세하게 한다고 한들 이 약함의 정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강도 조절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동 브러쉬를 권장을 드리고요. 브러쉬는 정말 잘 선택해야 되고 잘 사용하지 않으면요, 피부에 상처와 스크래치 정말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도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만,
사용 방법을 정말 제대로 익히셔가지고요, 피부에 상처와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잘 사용해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모공 브러쉬 상온에 보관하게 되잖아요. 혹여나라도 박테리아가 성장하기 적합한 환경의 솔로 만들어졌다면요, 이 모공 브러쉬 솔 위에 박테리아가 드글드글 끓어가지고 오히려 내 피부에 악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 재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레이저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어떤 분은 이틀에 한 번, 어떤 분은 3일에 한 번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내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내가 레이저를 받고 있다 하면은요, 모공 브러쉬를 사용하기보다는요, 이 예민 건성분들은 1차는 밀크 클렌징 로션, 2차는 약산성 폼 클렌징을 사용하셔가지고 자극을 최소화시키면서 2차 클렌징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내가 예민하기는 한데 뭐 엄청 예민한 건 아니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모공 브러쉬를 사용하셔가지고 미세먼지에 소굴이 된 이 모공들 속 안을 청소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또한 이 굉장히 흔한 말이긴 한데,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세요. 미온수의 물을 2리터 먹으라는 말 굉장히 흔하고 많이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습관 중 하나예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효과를 많이 가져다 주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갖다 주지만 이 노화 방지에 굉장히 큰 효과를 주고, 또 우리 건강상에서도 굉장히 큰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물을 꼭 미온수로 2리터 이상 챙겨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미세먼지와 피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이 본문 보기 눌러보시면요, 피부 상태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것부터 시행하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피부 컨설팅을 무료로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소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뭐 눈가 주름이나 아니면 여드름, 뭐 건성 피부, 예민성 피부, 레이저에 관해서까지 여러 가지들을 다 작성해 놓았으니까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리셔가지고 자신의 피부 상태에 해당하는 글들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